네, 이번 시간에 이제 3교시째 마지막 시간이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이 이게 분열되는 과정인 것 같죠? 사진 보시면. 자, 개체가 성장한다는 게 세포가 개개의 부피가 커지는 것과 세포가 분열을 해서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세포의 성장과 분열이 단백질의 합성에 의해서 세포질 내의 단백질이 증가하고요. 합성에 의해서 세포질 내의 단백질이 증가되고요. 세포 바깥으로부터 이제 에너지원을 동화작용에 의해서 물질을 흡수해서 일어난다고 하죠. 자, 리보솜에 의해서 단백질 형성 기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체내의 모든 세포들이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세포의 성장과 분비 활동에 관여하고 있대죠. 단백질 합성에 따른 모든 정보가 DNA 분자 속에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요. 단백질 합성에 이상해서 생긴다고 하죠. 자, 먼저 DNA 사다리가요. 2분이 됩니다. 2분이 된 DNA가 DNA 베이스 자리에 메신저 RNA 분자가 붙게 되고요. 이때 RNA 분자가요. DNA에 덱소리보스에서 대신 리보스로 그리고 티민 대신 우라시로 바꿔졌고요. 또 DNA 한쪽 기둥에서요. 티민이 있었던 곳에서 RNA가 또 RNA가요. 아데닌이 또 사이토신이 있는 곳에 해당되는 RNA가 구아닌 쪽으로 상부적으로 순서가 되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핵 속에서 만들어진 mRNA가 순서에 따라서요. 핵막을 통과하고요. 세포질 내로 방출됩니다. 그때 mRNA, 메신저 RNA죠. 메신저 RNA에는 염기 베이스의 순서가요. 바로 단백질 합성해서 아미노산의 결합 순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 개의 베이스 나열이 한 단위가 돼서요. 하나의 아미노산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세 개의 베이스의 한 나열이 이렇게 한 단위가 되어서 나타나죠. 그래서 세포질로 방출된 mRNA가요, 리보솜과 결합하는데요. 트랜스퍼 RNA, tRNA가 ATP의 특정한 아미노산과 결합하고요. 그리고 아미노산이요, 활성화된 결합체로 리보솜으로 이동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신저 RNA, mRNA에 결합된 리보솜이요, 이동하면서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 기호에 도달하면요. tRNA, APT 아미노산 복합체가 되어가지고요. 리보솜 내로 다시 들어와서 결합한다고 합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리보솜이 이동을 해가지고요. 차례차례로 아미노산이 tRNA에 의해서 운반되어지고요. 도착된 아미노산끼리 연결을 이루면서 tRNA가 떨어져 나간 뒤에 단백질 분자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의 과정들이 위 과정에서 이제 분리된 tRNA가요. 계속 되풀이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mRNA, 메신저 RNA는 한 10번 정도 사용하고요. 분해되어 버리고요. 다시 새로운 mRNA가 핵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질로 공급이 된다고 하네요. 자,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아까 단백질 합성의 이상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하죠. 이게 DNA 연쇄 과정의 어떤 이제 다른 종류의
잠시만요. 어떤 뉴클레오티드가 다른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대치되는 경우라는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완전히 빠져버린 채 연쇄되는 경우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돌연변이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요인은요. 방사선이나 자외선 등의 조사를 기준 이상으로 받거나 유해 화학물질이 세포에 작용할 때도 일어난다고 하죠. 단백질 합성은 이제 모든 정보가 DNA 분자 속에 간직되어 있다고 했죠. 아까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자, 성장을 하죠. 세포가 커지는 게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양물질을 섭취해가지고요. 세포질의 특수한 작용에 의해서 세포질이 성분 물질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부피도 증가하는 거죠. 그게 성장을 나타내는 거죠. 모든 생물이요, 성장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동물은 성장하는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우리 사람도 성장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성숙해져 가지고 어미가 되죠. 어떤 생물들은 근데 평생 성장이 계속되는 것도 있답니다. 성장이 생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분해되는 속도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자, 세포의 크기가요, 용적과 면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죠. 자, 성인의 경우에는 체내의 장기세포 수가요, 거의 일정하답니다. 그래서 세포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요, 어떤 정상값에 도달할 때까지 분열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어떤 종류는 세포의 수가 지나치게 부족해지면 세포가 또 분열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간을 수술을 하잖아요. 간 이식을 하거나 그러면 간세포가 이렇게 간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에서 다세포 동물들 간에 이제 외과적 수술을 하면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하러 오시면 간이 커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간의 크기가 될 때까지 계속 세포가 분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세포 동물에서는요, 개개의 세포 크기가요, 성장을 뜻한답니다. 다세포 동물인 경우에는 세포가 부피가 불어날 때, 세포의 수가 늘어날 때, 세포의 부피랑 수가 동시에 불어날 때를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세포의 분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사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사분열은 분열 도중에서요, 염색체가 나타나거든요. 과정이 이제 복잡하고요, 규칙적입니다. 유사분열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죠. 분열 도중에 염색체가 나타나고 과정이 복잡하고 규칙적이라는 점이죠. 세포가 일정 크기로 성장하면요, 한 개의 어미세포가 있잖아요. 두 개의 딸세포로 된답니다. 세포의 분열 시기나 속도가 세포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죠. 태생기 때는 매우 빠르고요. 몇 시간에 한 번 정도만 분열하고요. 성장하면서 느려진다고 합니다. 성인세포에서도 분열을 계속하지만 콩팥세포는 수개월에 한 번 정도가 되고요. 신경세포는 태생기에는 분열이 왕성하지만 그 후에 일생 동안 분열이 없다고 합니다. 인체의 체세포는요, 유사분열을 하고요. 분열의 과정을 편의상 이제 5가지 단계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강기죠. 그리고 정기, 중기, 후기, 말기죠. 강기는 핵분열이 끝나고요, 다시 핵분열이 시작될 때까지의 중간 시기를 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지기라고 하죠. 휴지기.
그 전에 예전에는요, 감기의 핵은 쉬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분열 시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대사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알려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기의 핵을 대사핵이라고도 합니다. 대사핵. 자, 전기. 이 시기에는요, 어, 강계에서 이제 볼 수 있었었던 핵막 속의 물질이 형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요. 핵 속에서는 이제 염색질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염색질은 있잖아요. 먼저 가늘어지고요. 긴 끝 모양의 형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굵고 짧은 염색체로 이제 변하게 된다고 하네요. 하나하나의 염색체가 서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꼬인 두 개의 실 모양으로 형상되고요. 세로 분열을 하게 된답니다. 염색질이 변동과 동시에 핵막은 그 모양을 감추고요. 핵소체도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핵소체의 구성 성분은 염색체의 형성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이 중심체를 가진 세포에서는요, 중심 소체가 분열해서 두 개가 되고요. 이것은 핵막을 이렇게 끼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양극을 형성한다고 하죠. 중기를 볼까요? 염색체가 이동하면서 세포의 중앙 부위의 적도면상에서 배열하는 시기를 중기라고 합니다. 중기의 적도면상에 배열하는 이제 염색분을요, 핵판이라고도 하고 적도판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양극과 염색체 그리고 염색체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방추사가 생깁니다. 이 시기에 이제 염색체가 가장 잘 보이고요. 시간적으로는요, 가장 짧다고 합니다. 염색체가 종렬에서 동원체 부분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기를 보겠습니다. 후기는 적도판을 형성한 염색체가요, 중심절 부분마저 이제 떨어져가지고 염색체가 완전히 둘로 분리되는, 각각 중심절에 붙어 있는 방추사에 끌려서 양쪽으로 이동한 시기를 말합니다. 말기에는 양극으로 이제 이동했죠. 양쪽 끝으로 이동했는데, 이동된 염색체가 이제 형태가 없어지고요. 방추사가 이제 소실됩니다. 그리고 염색질이 됩니다. 핵막과 인이 나타나고요. 어미세포, 모세포에서 똑같은 형태와 기능을 가진 두 개의 딸 핵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말기죠. 핵분열이 끝나면요, 두 개의 딸핵이 생기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경막이 형성되면서 세포 분열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경막 형성 과정을요,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죠. 지금 분열에 대해서, 유사 분열에 대해서 엄청 길게 설명을 했죠. 유사 분열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핵생물의 이제 세포 주기에서 염색체의 복제와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나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 세포로 나뉘는 과정을 유사 분열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같은 유전체를 가진 세포가 복제가 된답니다. 자, 이렇게 그림 2-12처럼 유사 분열의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유사 분열 이렇게 보는 거고, 무사 분열을 보겠습니다. 무사 분열. 염색체나 방추사 등이 이제 형성되지 않았죠. 그리고 하등 동물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하등 동물에서 볼 수 있고요. 핵이 길어지고 세포질이 함께 이렇게 졸라 메어지는 것 같은 모양으로 이제 길게 되었다가 그 중간에 이제 오목하게 생겨져 가지고 세포가 안쪽으로 패어 들어가면서 세포막이 서로 맞닿으면서 두 개의 세포로 이제 나뉘는 단순한 분열 방식이랍니다. 무사 분열은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아니고요. 세균이나 암세포, 그리고 병적인 세포, 또 노쇠한 조직세포나 연골세포의 분열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감수 분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감수 분열은요, 이제 보통의 몸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이제 유사 분열의 한 특수형이죠. 생식세포가 성숙할 때만 일어나는 게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 분열은 연속되는 두 번의 분열을 통해 가지고요,
4개의 딸세포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세포에 비해서 모세포, 어미세포가 모세포죠. 어미세포에 비해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보통의 몸세포 분열과 다르다고 합니다. 염색체 수가 어미세포보다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남성에서 제1정모세포에서 제2정모세포로, 여성에서는요 제1남모세포에서 제2남모세포로 분열될 때 염색체의 접합에 의해서 이형 분열인 제1성숙 분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분열의 전기는 전세사기, 세사기, 접합기, 비사기, 대사기, 이동기를 거쳐가지고요. 끝이 나고요. 계속해서 중기, 후기, 말기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배수체였던 염색체 수가 반으로 또 감감된다고 하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생겨난 게 제2정모세포거든요. 제2정모세포는 기간이 짧은 중간기에 동형 분열인 제2성숙 분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가 22개의 상염색체랑 1개의 X 또는 Y 성염색체 중 하나, 그리고 22개 플러스 X나 22개 플러스 Y이며, 난자의 경우에는요 22개 플러스 X염색체만 갖게 되죠. 이러한 23쌍의 46개죠. 23쌍의 염색체의 수가 몸의 어느 세포에서나 다 마찬가지지만 성세포인 난자와 정자는 각각 23개씩만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세포막을 이번에는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세포막은 자, 세포의 이제 생명 현상이 세포 속과 바깥에 이제 액체 매질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세포는 이제 자기의 생명 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영양 물질을 바깥에서부터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속으로 들여오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복잡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분열하고 증식하고 생식하고 근육 운동하고 신경세포 간에 이제 전달도 하고요.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 운반도 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에 의해서 생산된 노폐물은 다시 세포막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현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진행되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운반 반복에는요. 자, 잠시만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는 이제 수동적 운반과 능동적 운반이 있습니다. 수동적 운반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ATP를 쓰지 않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게 수동적 운반이겠죠. 수동적 운반은 세포막하고요. 바깥에서 이제 물질의 운반이 농도차나 압력차, 전이차, 농도 경사에 의해서, 전이차의 농도 경사에 의해서 이제 운반되어지는 단순 분자 운동이죠. 얘가 확산이나 삼투, 여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산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전체의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같아지려고 하는 운동 현상을 확산이라고 했죠. 액체 내에 있는 모든 분자가 용매의 분자이거나 이제 용질의 분자이거나 간에 운동 방향이 농도 경사에 의해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전체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이 운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산이라고 했죠. 자, 용액에서 또는 가스 상태로 있는 분자들이 용액 또는 이제 가스 상태로 있는 분자들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자유로운 분자 운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분자의 농도가 높은 쪽과 낮은 쪽이 막을 경계로 서로 인접해 있을 때는 분자 이동이 공평하다면 이제 분자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죠.
자, 이 현상이 이온이나 포도당, 산소 등 헛박갈이나 조직 혈관 속에서 이동하는 것이 한 예가 된다고 합니다. 확산이 속도를 촉진하는 요인은 농도 경사가 클수록 지질 용해성이 높을수록 분자의 직경이 작을수록 통과하려는 물질의 분자가 음이온 상태일 때 더 잘 된다고 하죠. 보면 이렇게 확산은 이렇게 일어나죠. 자, 헛박과리에서 이제 이거는 가스 교환입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확산의 대표적인 게 이 헛박과리 속의 가스 이동이죠. 그러니까 헛박과리에서 O2랑 CO2의 교환이죠. 산소 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헛박과리에서 이 이동이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삼투압입니다. 삼투. 생물체 안에서 물질 이동이 근본적으로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지만요. 세포막이라는 이제 특수한 막의 존재가 생겼을 때는 물질이 확산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이잖아요. 그래서 용액에 어떤 물질이 쉽게 통과시키지만 어떤 물질은 잘 통과시키지 않는 이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용액 사이에서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해서요. 두 용액 사이에 투과를 이루어서 같아지려는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아까 농도 차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확산이라고 했으면 삼투압은 그 막이 있다고 그랬죠. 막이. 원리는 확산하고 같죠. 확산은 용질의 농도차에 의해서 용질이 이동한다고 하면 삼투는요. 용매의 농도차에 의해서 용매가 이동하는 겁니다. 반투과성을 경계로 이제 보시면 A에서 10%의 이제 NaCl을 반대편 이제 B에서 20%의 NaCl을 넣었을 때요. 반투각성 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NaCl인 임의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통과할 수가 없고요. 용매인 이제 물은 반투각성 막을 자유롭게 통과하죠. 그래서 분자가 작죠. 그래서 A 쪽에서 B 쪽으로 이제 스며들어가가지고 높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주압이 반투막에 이제 미치니까 반대편에서 이제 힘이 또 작용하겠죠. 그래서 두 힘이 갈라질 때 반투막에 미치는 압력을 이제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A에서 B로 들여오려고 하는 물 분자의 운동에 대해서 맞서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힘이 크기가 같아지면요. 물의 이동이 멈추고요.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평형한 상태를 삼투적 평형이라고 하죠. 이제 생체 내에서는요. 모든 세포가 세포 외액과 사이에서 항상 이제 삼투적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제 양쪽 중에서 어느 한쪽의 농도가 차이가 있으면 양쪽의 삼투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삼투 현상이 지속하고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삼투질 농도의 단위가 오스몰이에요, 오스몰. 그리고 삼투나 삼투압이 용질보다는 물의 성질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물의 농도가 용질의 농도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용질 속에서 이제 물질의 농도를 삼투질 농도라고 하죠. 자, 2- 이제 17 적혈구 삼투압을 한번 볼게요. 이제 A가 정상적인 적혈구죠. B는 이제 세포 속과 같은 이제 용질 농도의 용액을 넣어가지고
농도가 이제 같기 때문에 뇌에 물출입은 없고요. 이런 등장액이라고 하죠. 그거를 등장액의 이제 생리적 등장액의 이제 생리적 식염수죠. 생리적 식염수 등장액이 5%의 포도당도 있고요. 등장액은. 그래서 B는 등장액을 이렇게 놓은 거죠. 등장액. 그리고 C는 저장액이죠. 저장액. 저장액에 이제 적혈구를 놓은 거죠. 그래서 세포를 이제 세포 내보다 낮은 용지 농도를 넣은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D에는 고장액을 넣었어요. 고장액. 자, 고장액은 세포 속보다 이제 높은 용질이죠. 고장액이. 그래서 그냥 경상 적혈구고요. 노말인 상태의 적혈구를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에 넣었을 때 어떻게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 농도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고장액에서는 세포가 쭈그러들었죠. 그리고 저장액에서는 세포 부피가 커졌죠. 등장액에는 거의 같죠. 등장은 같은 거의 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모양을 보면 아주 쉽게 적혈구의 삼투적 현상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이동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과의 과정을 보겠는데요. 여과는 막을 중심으로 이제 속막과 바깥막에 압력차가 있을 때 막을 통해서 이제 액체가 이동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과지를 탁하고 더러운 물을 이제 여과지로 걸으면 투과할 수 없는 굵은 액체들은 남고 밑에는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빠져나가죠. 이런 현상을 이제 여과라고 합니다. 이제 여과가 이렇게 깔때기에서 여과지를 깔으면 밑으로 여과되는 것들은 나오고 큰 날개니들은 남는 거죠. 그리고 사구체에서도 이렇게 여과 과정이 일어나죠. 콩팥입니다. 콩팥. 오른쪽에 있는 건 콩팥인데 콩팥에 이제 말피기 소체에서 이제 토리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 사이에 이제 혈액이 토리와 보호만 주머니 사이에서 혈액이 들어오면 이제 물이나 작은 분자는 이제 세뇨관 쪽으로 여과하고요. 단백질 같은 거 큰 분자는 여과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과의 외력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이 이제 혈압이고요. 오줌 거르기는 이제 토리의 정수압 차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죠. 두 번째 능동적 운반을 보겠는데요. 아까 수동적 운반은 에너지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능동적 운반에는 수동적 운반에는 압력차나 뭐 용질이 그 농도차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수동적 운반에는 대사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농도가 낮은 곳에서 이제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이 필요한 그 운반을 능동적 운반이라고 합니다. 자, 대사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역행하는 거죠. 역행. 이온을 이제 그래서 운반하는 그런 수송기전 능동적 운반이라고 하죠. 에너지 효소계라고도 합니다. 능동적 운반에는 이제 나트륨과 칼륨 펌프가 있죠. 저농도, 고농도 이렇게 보고 ATP가 필요하다는 거죠. 운반체에 의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포화 현상입니다. 운반체의 수가 일정해서 운반체가 이제 결합하려는 물질과 전부 결합하면 더 이상 결합을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꽉 찼다고 하죠. 포화 현상은. 자,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운반 속도가 커진다고 하죠. 또 유사물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결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반체의 선택성이 있습니다. 또 운반체의 탈바꿈이 있죠. 이제 용적 운반이 있습니다. 다음에 용적 운반. 음세포 작용과 토세포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음세포 작용은